자녀가 한 말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75이 된 김환석입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5손주를 둔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제 딸 미경이가 퇴근 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밥상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엄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밖에서 먹는 게 더 좋아요. 미경이는 휴대폰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지만 가장 깊은 상처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의 무례함 앞에서 부모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감정적인 설교가 아닌 자각을 이끌어내는 현명한 한마디의 힘에 대해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존중받는 부모로 다시 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녀가 무시할 때 해야 할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례한 자식 앞에서 해야 할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손자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딸 미경이가 퇴근 후에도 준호의 간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게임을 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고 그냥 거기 놔요라고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얼굴이 붉어져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게 무슨 태도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준호는 더욱 얼굴을 찌푸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미경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한 말은 효과가 없단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라는 말은 죄책감을 주려는 것인데 아이들은 그런 말에 방어벽을 치게 된단다.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에게 이렇게 물어보렴. 그 말 내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이 질문은 자기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단다. 다음 날 미경이는 제 조언대로 해보았습니다. 준호가 또다시 무심하게 대답하자 준호야, 그 말투 네 친구한테도 그렇게 쓰니?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것이 바로 관계적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자각의 힘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친구 관계에 빗대어 물으면 자신의 언행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접근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자식들이 대부분 친구 관계에서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는 존중을 표현하면서 왜 가족에게는 그러지 않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우리 손주들이 더 사려 깊은 말투를 갖게 되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친구에게 전화할 때 얼마나 공손한지 들었습니다. 응, 알겠어. 정말 고마워.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니에게는 엄마 물 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친구에게 말한 것처럼 엄마에게도 말해볼래?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엄마, 물 좀 가져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요구 앞에서 그어야 할 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석이는 30이 넘었는데도 종종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왔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또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의존을 방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진짜 제 힘으로 해볼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란다. 민석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번에는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랬지? 하지만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단다. 네가 스스로 서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제는 네 힘으로 해결할 때가 됐어. 처음에는 민석이가 불만스러워했지만 몇 개월 후 그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재정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 단호했던 제 결정에 고마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경계선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해주려는 마음은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실 처음에 선을 긋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갈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어요? 이번만 더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민석이는 평생 스스로 설 기회를 잃게 될 거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석이는 이력서를 들고 여러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2달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석이는 저희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도와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한 것만 주는 것임을. 부모의 과도한 도움은 자식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존재 자체를 무시당할 때의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막내딸 소연이 이야기입니다. 소연이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가 중요한 서류 제출을 깜빡했다며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서류를 찾아 소연이 회사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제출해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표정에서 단순한 서운함이 아닌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 상처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연이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아, 어제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더구나. 소연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급해서 그랬어요. 서류가 구겨져 있어서 당황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난 건 서류 때문이 아니야. 엄마를 대하는 네 말투 때문이었단다. 서류가 구겨진 건 엄마가 너를 위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급히 달려갔기 때문이야.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결과만 비난한 너의 태도가 엄마를 아프게 한 거야. 소연이의 눈에 순간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존재를 무시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이 상처였는지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화난 건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라는 표현은 자식에게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시킵니다. 소연이는 다음날 꽃다발을 들고 와서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 생각할게요. 그 말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어머니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저는 우리 가족들과 존중의 언어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오랜 세월 쌓인 친밀감 때문에 이런 존중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능력 차이를 존엄 차이로 오해할 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은 세대 간 큰 격차를 만듭니다. 제 둘째 딸 지영이는 IT 회사에 다니는데 종종 저와 아내의 컴퓨터 실력에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몇 번이나 알려드렸잖아요. 이메일은 이렇게 여는 거라고요. 저는 그날 지영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야. 많이 안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란다. 지영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능력의 차이는 존엄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식이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존엄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반면 우리 세대는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능력의 차이일 뿐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존엄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너의 할아버지께 농사일을 배웠단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할아버지가 답답해 하셨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천천히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지? 그게 바로 존중이란다.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지영이는 우리에게 컴퓨터를 가르칠 때 훨씬 더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비해 저희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것처럼 아버지 세대는 인생의 지혜가 더 풍부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의 유대가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도움의 고마움이 아닌 비난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종종 손주들을 돌봐주곤 합니다. 어느 날 큰손자가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였는데 미경이가 퇴근하고 와서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제 허락도 없이 약을 먹였어요? 요즘은 함부로 해열제를 먹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단 한마디였지만 미경이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화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한 것뿐입니다. 그 후 미경이는 아이를 맡길 때마다 꼼꼼히 메모를 남기고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비난이 돌아올 때는 긴 설명이나 변명보다 단호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이라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식에게 책임감을 상기시키고 부모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사실 이 사건 후 일주일 동안 미경이는 아이를 맡기지 못해 매우 곤란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께서 항상 저희를 도와주실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깨달았어요. 아내는 미경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처음부터 다 알고 했던 건 아니야. 다만 너가 엄마의 노력을 알아주었으면 해서 그랬단다. 이 일 이후로 미경이는 부모의 도움에 항상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종종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선택이고 그 도움에 감사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기처럼 여기지 마라. 공기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존재하지만 부모는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부모의 존재와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이 말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한 명의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젊은 세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한 번은 손녀 지수가 컴퓨터 게임을 너무 오래 한다고 제가 걱정했습니다. 지수야, 게임만 하면 눈도 나빠지고 공부할 시간도 없잖니? 그러자 지수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게임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 사회성에도 좋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럼 너가 어떻게 배우는지 할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니? 지수는 기쁜 표정으로 게임 속 영어 대화와 전략적 사고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학습의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대 차이는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젊다고 모든 것이 새롭고 옳은 것도 아니지. 서로의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태도가 바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경험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식의 새로운 시각을 인정할 때 진정한 대화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75해를 살아오면서 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엄마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 있지만 존중은 지켜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모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존을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무례함과 무시를 참아내는 것은 오히려 자식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은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사랑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존중받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하고 싶었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활동적인 분들이셨어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꿈이 있는 사람들이란다. 단지 잠시 미뤄두었을 뿐이지. 그 말을 들은 막내딸 소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셨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우리는 선택했어. 너희를 키우는 것을 선택했고 그 시간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택할 때가 된 거지. 이 대화를 통해 자녀들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자신만의 삶과 꿈이 있는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인식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탕이 됩니다. 저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엄격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항상 지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물론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10대 시절에는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먼저 자녀의 말을 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의 태도는 결국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나이와 지위를 떠나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내어준 사랑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지난해 겨울 아내가 갑자기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때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키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특히 평소 바쁘다던 큰아들 민석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석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많이 아팠잖아요. 그때 어머니도 이렇게 밤새 간호하셨죠? 이제는 제가 해드릴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키우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손녀가 얼마 전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란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단다. 손녀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젊었을 때가 더 좋지 않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한 줄 몰랐단다.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릴 줄도 알지. 이것이 제가 깨달은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이들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더 많이 안아주고 격을 지키는 삶을 살아보세요. 저는 종종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을 보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울면 당황하고 아이의 요구에 맞추려 애쓰는 모습이 그렇게 익숙한지요. 어느 날 한 젊은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달래다 지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 키우기 쉽지 않죠? 그 어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했어요. 이처럼 부모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나로 존재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자각을 이끌어내는 현명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말 내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화난 건 결과가 아니라 너의 태도야.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존중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듯 자식도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존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줄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손주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 사는 늙은 나무꾼과 젊은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나무꾼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나무꾼은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놀랍게도 늙은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젊은 나무꾼이 그 비결을 물었을 때 늙은 나무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휴식 시간마다 도끼를 갈았네. 이 이야기처럼 부모도 때로는 도끼를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되 자신을 위한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엄과 자존을 지키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즐길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